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오신트 레이더 시간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전 세계 각종 군사 안보 소식 간추려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군이 미국제 무기를 가지고 어제는 이 전차 연대 주둔지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죠. 자, 오늘은 그것보다 더 고가치 자산입니다. 1조 원짜리 방공포대 하나를 초토화 완전히 괴멸시켜 버렸는데 여기는 바로 국경에서 훨씬 안으로 들어가서 벨고로드시보다, 러시아죠, 벨고로드시보다 훨씬 더 중심으로 들어간 지역에 있는 방공포대를 박살냈습니다. 자, 러시아 이제 이 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이 전력들 그리고 병력들을 뒤로 확 물려야 되게 생겼는데요. 러시아 어떡하나요? 이제 다시 이 전쟁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라는 건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어떤 전과를 올렸는지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각종 전 세계 안보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먼저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 후에 24시간 만에 5,300만 달러의 후원금이 모금됐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5월 2개 1억 4,100만 달러가 됐고, 이로 인해서 이를테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4월 한 달 동안의 이 모금액이 7,600만 달러인데, 이 유죄 판결 받고 나서 그 24시간 만에 5,300만 달러니까 지지층들이 좀 결집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휴전 협상 결렬됐죠. 이 협상 걸림돌은 하마스다. 이스라엘은 하려고 했고 또 그랬는데 하마스가 마지막에 비틀어버렸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카타르에게 하마스를 압박해서 하마스들이 지금 카타르의 고급 호텔에 지금 있으니까 압박해서 휴전 협상 동의하게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휴전 협상을 이 카타르에 있는 한의회는 오케이라고 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가자지구 내에 있는 시누아르, 그 시누아르가 마지막에 노우라고 해서 안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카타르에 있는 하마스를 압박하라라는 것은 좀 번지수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정부는 북부 지역 대규모 화재, 그러니까 헤즈볼라들이 어제 제가 오후 시큐리티에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대규모 포격을 했죠. 그래서 민간인 주택 피해 많은데 그게 화재가 옮겨 붙어서 들불, 산불 완전히 퍼졌고 30여 군데에서 화재 진압 작업에 들어갔는데 이제 드디어 불길을 잡았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소방병력 그리고 예비군들 동원해서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네요. 영국은 레바논 정부에 6월 중순에 이스라엘이 전면적으로 침공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는 이 헤즈볼라가 핸들링하는 알 아크바르 신문이 보도를 했고, 그걸 이스라엘 언론들이 또 받아 썼어요. 그래서 레바논의 전면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보도들이 나왔는데, 이건 이제 이스라엘 하욤이라고 하는 이 언론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6월 중순에 이스라엘이 전면적으로 침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아마 그러니까 지금 6월 중순이면 한 열흘 정도 남았네요. 한 열흘 정도 내에 이스라엘이 뭔가 전열을 가다듬고 그래서 공격 준비를 하고 치고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또 발생을 하면 제가 이 분야의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항모전단이 홍해에 있었죠. 그런데 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뭐 여야 할 것 없이 전면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니 이 지중해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인지 긴급하게 수에즈운을 빠져나와서 지중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전쟁 상황을 대기하기 시작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후티와 이란들은 뭐라고 하냐. 후티가 아이젠하워 항모 전단을 향해서 대함 탄도미사일, 대함 순항미사일 쏴서 몇 대를 피해를 입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우리 피해서 도망가는 거다 하고는 뭐 말도 안 되는 사진을 올려서 이게 아이젠하워다 라고 하면서 올린 사진 보면 러시아의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이 러시아 거
그게 전기 터빈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배기가스가 새카만 게 어마어마하게 뿜고 나와요. 그거 사진을 올려놓고 아이젠하워가 지금 피격대에서 불길을 뿜고 가는 그 사진이다 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러시아 항모 사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바보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관영 매체는 시리아 주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선임 고문인 사이드 아비아르가 이번 이스라엘의 시리아 북부 알레포 공습 때 순교, 즉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자, 바그다드 전역에 있는 미국 기업 사업장, 즉 뭐 KFC, 맥도날드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반미 시위대 비습을 당해서 상점이 파괴되고 약탈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보고가 나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바그다드 시내 그린존,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 인근에 있는 지역들이죠. 여기에 있는 KFC 매장을 공격하는 반미 시위대인데 경찰들은 그냥 보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미 대사관에서 항의를 하니까 이제 이라크 군이 들어와서 진압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사람들이 뭐 미국인이겠습니까? 이라크인이겠죠. 이 KFC 매장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KFC 매장 많죠. 미국인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이라크인들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수단 정부군이 알자르크 공군기지에서 이란제 무인 공격기로 반군이죠. RSF를 그러니까 신속동원군이라고 하는 이 반군을 지원하던 UAE 화물기를 공격시키고 파괴시켰다라는 건데요. 이 수단 정부군과 신속대원군이라고 하는 이 반군이 지금 내전 중인데 수단 정부군은 이란이 지원하고 그리고 신속대원군 RSF는 UAE가 지원하는 거예요. 그 UAE 화물기가 각종 그 군수물자를 보급해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걸 이제 공격해서 파괴시켰다라는 건데요. 바로 이렇게 지금 UAE 화물기가 좀 형체가 좀 이상한데 파괴되어서 불타고 있는 모습인데 자, UAE는 뭐 이 정도 수단까지 원정 타격할 수 있는 군사력은 없죠. 수단까지 가려면 UAE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관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영공을 열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공중급유 한번 하고 그리고는 홍해를 건너서 수단을 때려야 되는데 그 정도로 지금 뭐 장거리 타격할 수 있는 자산 F-16 정도밖에 없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이 지구 반대편에서라도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으면 응징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원정 군사력은 자, 이런 거 보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티무르 이바노프, 그러니까 러시아 국방부의 건설 담당하는 차관이었죠. 제일 먼저 잡혀갔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뭔가 그 취조를 당해서 뭔가 실토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 쇼이구 국방장관이 군사 장비를 빼돌려서 게나디 팀첸코의 회사에다가 이 회사 이름이 STG 로지스틱스인데 여기를 통해서 해외에 판매했고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 그 떼먹은 규모만 해도 1억 달러 규모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일 먼저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나왔다고 그러면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 것만 1억 달러. 그런데 지금 차관급들이 4-5명 잡혀갔지 않습니까? 예산 담당도 잡혀갔고 자, 그러면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 게 1억 달러면 인지하지 못하는 또 다른 차관들이 인지하고 있는 거 하면 수억 달러의 돈을 이 기간 중에 착복했다. 누가? 쇼이구 전 국방부 장관이. 그래서 이번 칼날이 이제 드디어 쇼이구를 향해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러시아는 중국과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그리고 가스 공급 협상이 잠정 결렬되는데 중국이 러시아의 지금 곤궁한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거죠. 완전히 가격 후려치기를 하는데 러시아의 가스를 이번 전쟁 기간 중에 중국과 인도가 많이 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야, 니들 그 가스 우리 아니면 누가 사주냐? 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에 만약에 10이면 러시아에게 4만 주겠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60% 날려버리고 한 40%만 주겠다. 그래도 하기 싫으면 말고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 건설하는 거 니들이 다 돈 다 내고 러시아 니들이 다 대고 우리에게는 가스만 공급해줘. 설비는 니들이 다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돈은 40%만 줄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러시아가
열받죠. 그래서 협상이 잠정 결렬됐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아니면 누가 살 거야? 그러니까 다시 손 벌리고 오겠지. 자,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 우리가 뭔가 어떤 특정 산업에 많이 이 경사가 되면 결국은 이런 보복을 받게 된다. 우리가 요소수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요소수 전부 중국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화물트럭, 버스가 올스톱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하죠. 그래서 중국에 너무 특정 분야를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낍니다. 결코 뒤끝이 좋지 않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우크라이나 전황 보겠는데요. 병력은 129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고 전차는 15대 격파, 장갑차 18대 격파, 차량 69대 격파, 특수장비 12대 격파, 야포 65문 격파. 65문 이러면 이거 거의 한 개 여단 훨씬 넘는 포병 부대가 하루 만에 사라졌는데 굉장히 많죠. 한 개 대대가 18문이니까. 다른 장 로켓 2문 격파, 무인 항공기 27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교전 숫자도 어제보다 한 2배로 늘었네요. 한 124회의 교전을 했고 효과적인 화력 운용을 하고 있으면서 적이 지금 탈진했다라는 건데 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이 포탄 또는 로켓탄, 미사일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대량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포병 제대로 이제 운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포 거의 평소보다 한 2배 이상 이렇게 격파하는 전과도 올리고 그래서 이 하르키우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이제 반격을 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볼첸스크 쪽에서 많은 반격을 해서 러시아군을 볼첸스크 시가지 중간에 강이 있는데 그 강 너머로 우크라이나군이 들어가서 볼첸스크 시 외곽으로 밀어내는 이런 상황까지 갔다. 이제 공세적 방어작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참모부는 또 러시아가 이 하르키우 쪽에서 잘 안 되니까 이제 자포리자의 오레오브 전선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우리가 즉 우크라이나군이 막아내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오신트 즉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서 러시아의 비밀 미사일 기지를 파괴 중이다. 우리는 러시아처럼 정찰위성 많이 올리지 않고도 우리는 그냥 상업용 위성 돈 주고 사서 그거 보고 그냥 우리는 다 판단한다. 그리고 상당수는 또 이 오신트 소식통들 저도 상업용 위성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오신트 소식통들이 따로 자기네 사비로 $100, $200 주고 그 상업용 위성 사진 그 위성 회사에 돈을 주고 어디 좌표 찍어서 여기 좀 찍어달라 해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저는 이제 퍼서 쓰는 거고 우크라이나도 그거 보고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는다라고 하면서 러시아 약을 올리네요. 우크라이나 36 해병여단은 볼첸스크에서 러시아군 60명이 집단 투항했다라고 발표했는데 동영상도 공개했는데 여기 보면 저기 이 사람 해서 몇 명이 지금 손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첸스크에서 공세를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하고 들어가니까 러시아군들이 항복을 한 60명 정도 했다라는 건데 이 정도 되면 하루에 많은 인원이 항복을 한 거죠. 2개 소대가 항복을 한 거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카나토보 공군기지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해서 제법 유효한 타격을 줬다라는 건데요. 어디냐 전선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죠. 미콜라이우 위로 있는 이 내륙 지역인데 여기에 있는 공군기지예요. 카나토보 공군기지라는 곳인데 여기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비행기는 별로 없고 앞으로 F-16이 한 기지에 고정 배치되는 거 아니고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운용을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군데 고정하면 러시아 미사일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쏴버리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F-16을 이동 전개할 예비 기지 중에 하나인데 거기를 지금 때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16이 있을 때 이렇게 공격받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거 보면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F-16 전투기 들어오는 것에 굉장히 지금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이렇게 예비기지를 때리는 걸 보면 우크라이나의 F-16이 들어오는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발틱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죠. 이 발틱 3국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를 논의한다라는 건데 뭐 지금 당장은 현실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논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노르웨이군 사령관은 나토 대 러시아의 대결이 2, 3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저는 이거 보고 딱 느끼는 게 2, 3년? 그러면 2026년에서 2027년? 그러면 지구 반대편인 아시아에서는 무슨 일이 있나? 바로 중국이 2027년에 대만 친다 그랬죠? 그러면 그림이 확 그려집니다. 미국이 어느 전장에서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결정날 수 있죠. 그런데 러시아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발트 삼국을 공격하는 게 2026, 7년, 그리고 중국은 2027년. 그러면 2027년에 동서양에서 동시에 러시아는 발트 삼국을, 그리고 중국은 대만을 때리면 미국이 우왕좌왕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드네요. 스위스 의회는 55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했는데, 이게 이제 스위스의 소장파 의원들이 상정한 안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러니까 한 3분의 2가 반대하고 3분의 1만 찬성했다고 하는데, 그 대부분의 의원들은 중립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핑계로 부결시켰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샘프티, 그러니까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죠. 이 샘프티 1개 포대를 차출해서 우크라이나에 공여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1개 포대가 바로 이겁니다. 쿠웨이트에 가 있어요. 쿠웨이트에 가 있는 이 이탈리아 포대인데, 쿠웨이트가 우리 좀 지원해달라 해서 보내놨는데 이걸 빼서 우크라이나에 준다라는 건데, 쿠웨이트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 우리 어떡하라는 거냐 이렇게 화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안보를 남에게 위탁, 의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주국방 해야 됩니다. 우리도 주한미군 반드시 필요한데 주한미군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군대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방비 더 증액시켜서 우리 스스로 북한을 막아낼 수 있고, 거기다가 주한미군이 있으면 또는 미군과 연합작전을 하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으니 더 좋다. 이 정도가 가야지 미국 빠지면, 연합전력 빠지면 우리는 큰일 난다. 이러면서 지금까지 지금처럼 뭐 복지비나 나눠주고 뭐 여성가족부에 나눠주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일단 우리가 능력을 가져야 된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 쿠웨이트에 이탈리아가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갖다 놓고 지켜주고 있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이 미국제 무기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타격을 승인하면서 우크라이나가 그야말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하르키우주 국경에서 10km 떨어진 곳의 전차 연대 주둔지를 타격하더니 이번에는 GMLRS를 이용해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에 있던 S-400 지대공 미사일 1개 포대 전체를 초토화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하이마스 시스템을 이용해 러시아 벨고로드 중심 깊숙한 곳에 있던 러시아군 S-400 방공포대 임시 전개지를 타격했으며, 이번 공격으로 해당 포대가 전멸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6월 4일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시각으로 6월 3일에 발생한 이번 공격은 하르키우시 외곽에 전개된 하이마스에 의해 수행되었는데요. 타격 대상은 하르키우주 국경선에서 직선 거리로 52km, 벨고로드시 외곽에서 북쪽으로 약 11km 떨어진 고스티슈체보 마을 인근 들판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피해 수시로 진지를 바꾸고 있던 러시아군 S-400 방공포대가 전개해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이곳에 다량의 GMLRS를 발사해 포대가 전개되어 있던 들판 일대를 그야말로 초토화시켰습니다. 해당 포대는 방열 상태로 방공 임무를 수행 중에 피격됐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발사한 GMLRS의 로켓탄 숫자가 포대 방공 능력을 초과하는 규모여서 방어에 실패하고 그대로 피격되었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이번 공격으로 게이브스톤 사격 통제 레이더, 전고도 표적 획득 레이더, 미사일 발사 차량 2대, 지원 차량 4대 등 1개 포대를 구성하는 장비 전체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S-400 포대를 덮친 로켓탄은 자탄을 사용해 공중에서 흩뿌리는 식으로 공격을 감행했는데요. 가동 상태로 배치되어 있던 S-400은 각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미사일 실탄과 연료가 유폭을 일으키면서 완파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하이마스를 이용해 러시아 영토 내의 전략 방공자산을 타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전선과 가까운 곳의 예비대 집기열지에 이어 그보다 더 후방에 있는 장거리 전략 방공무기까지 파괴되면서 러시아는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경 가까이 배치된 병력과 장비를 하이마스가 타격할 수 없는 후방으로 크게 물려야 하는데요. 점점 늘어가는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타격 자산과 대담한 공격 때문에 러시아의 전쟁 수행 당분간 꽤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하루하루 계속 화끈한 소식들이 들려오는데요. 계속 에이테킴스 미사일로 중심 타격을 하더니 어제 오늘은 또 이 하이마스 로켓탄으로 러시아군을 하르키우 전선에서 박살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자, 위치가 어디냐? 하르키우입니다. 하르키우. 그리고 그 북쪽에 러시아죠. 벨고로드입니다. 벨고로드주의 주도죠. 벨고로드. 그래서 국경선 여기고 지금 이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예, 우크라이나 국경 내에서 벌어지고 있죠. 그 뒤로 세베키노, 이 세베키노가 어제 이 하이마스의 공격을 받아서 전차연대 주둔지가 박살이 났던 곳이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이 벨고로드시보다 더 뒤에 있는 이 지역이에요. 국경에서 52km. 여기를 때려버렸다. 그래서 GMLRS 탄이 최대 사거리가 70km예요. 그러니까 국경선까지 가서 때리지는 못했을 거고 최대 사거리 언저리에서 딱 배치해놓고 때리고 빠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래서 S-400 포대 이게 한 1조 원 가량 되는 자산이죠. 왜냐? 미 상원이 튀르키예가 러시아로부터 구매한 S-400을 그거 우리가 사줄게. 1조 원 줄게. 그 대신 니들은 러시아하고 관계 조금 이렇게 하고 다시 나토의 품으로 다시 들어와. 이렇게 제안했던 게 1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조 원짜리 아니겠습니까? 자, 사격 통제 레이더 등 완전히 그냥 초토화돼 버렸고, 또 저기도 발사대 하나는 지금 불이 탔네요. 완전 파괴된 거 아니고 그래도 골조 같은 다 탔어요. 하나는 지금 이 정도 불타고 있으면 끝난 것 같고, 그래서 포대 하나 전체가 박살이 났다. 자, 그러면 전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러시아는 쟤들은 우리 영토는 못 때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국경 가까운 곳에 주둔지 또 이런 방공미사일 다 갖다 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때린다? 뒤로 더 물려도 또 GMLRS ER 해서 150km 날아가는 이 하이마스 로켓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너머로 또 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S-400 같은 경우에 이걸 만약에 이제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데 이 S-400을 뒤로 뺀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국경에서 52km에 지금 이 S-400을 배치해 놨으니까 벨고로드로 날아오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이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그 벨고로드시 후방에 후방 한 20km 배치를 해놨겠죠. 그리고 국경으로부터는 52km인데 그러면 이 S-400이 가지고 있는 이 400km짜리 미사일은 그건 아주 대형 항공기 이런 것들을 격추하는 거고 그거 잘 없고 실제로는 120km 날아가는 미사일이 주력이에요. 그럼 120km면 국경에서 한 70km까지는 우크라이나군이 자기 영공인데도 전투기들이 작전을 잘 못해요. S-400 날아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S-400이 국경에서 100km 너머로 이제 빼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이마스로 때려버리니까. 그러면 이 국경 지역의 우크라이나 영공 내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전투기가 작전이 아주 수월하겠죠. 왜? S-400이 뒤로 빠졌으니까. 자, 그러면 또 이 우크라이나군은 국경 지역에서 비행도 자유롭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장거리 타격 무기로 공대지 타격을 또 할 수가 있죠. 여러모로 지금 이제 제공권을 상실하면 전체 전장 전체의 제공권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영공 내의 제공권을 이제 우크라이나가 주게 된다. 왜? 방공 무기를 이제 뒤로 빼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전선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에 대해서 공대지 타격을 지혜담이나 이런 것들로 마음 놓고 할 수가 있죠. 여러모로 지금 러시아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제 무기로 물론 다른 프랑스나 영국도 그렇게 허락을 했지만 러시아 영토 내를 타격하게 되는 이 의미가 이 정도로 크게 지금 효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지금까지 좀 편안하게 해왔던 전쟁을 이제는 앞으로는 정말 가혹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 상황을 지금 이 전 세계가 강요해버렸다. 여기에 러시아는 끌려가 버렸다라는 거죠. 러시아 앞으로 가시밭길을 걷게 됐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